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9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TBS가 난리가 났죠. 지금 서울시에서 더 이상 예산을 받지 못하면서 폐국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만시지탄이랄까요? 이제 김어준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책임을 추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TBS가 살아남기 위해서 김어준을 박살내겠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한동훈이가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조준한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 원내에서는 반대 강경론이 지금 대세가 되었고요. 한동훈의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는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다만 친한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되는 만큼 숨고르기 후에 제3자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꼬랑지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당의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만약에 지금 잠깐만 어떻게 모면하고 계속 최상병 특검 한동훈 쪽에서 추진하려고 하면은 쫓겨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김경수 복권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두관이나 박지원은 환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친명들은 아주 그냥 벌벌 떨고 있죠. 장경태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이현주, 김경수든 누구든 복권을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 어쨌든 지금 법무부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여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야 이견이 있을지 몰라도 힘을 좀 정부에 실어줘야 되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친한계들이 난리가 났어요. 김종혁 아주 그냥 페이스북에서 난리를 치고 있고, 조혜진 김경수 복권 반대하고 있고요. 구자룡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친한계들이 나서가지고 김경수 복권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어준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지금 TBS가 폐국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BS는 개국 34년 만에 폐국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9월이면은 출연금이 바닥납니다. 250명의 직원과 그 가족의 삶이 터전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개혁을 갖다가 제대로 하고 정말 문 닫을 각오를 했어야 됐을 텐데 시간 끌면서 연명만 하려고 하다 보니 해법이 없는 거죠. TBS는 연간 예산 400억 중 70%를 서울시의 출연금에 의존해 왔는데요. 일찌감치 2022년 11월에 TBS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6월부터 시행이 됐죠. 원래 일찍 시행이 되는 거였었는데 시간을 좀 더 준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살아날 정말 몸부림을 쳤어야죠. 계속 서울시에게 돈 좀 주세요 하면은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변하지를 않는데, 현재 출연기간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작년부터 희망퇴직 등으로 직원 수가 360명에서 250명으로 줄었습니다.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은 서울시 지원이나 민간기업의 투자가 이달 안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폐국 수순을 맞게 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BS는 지금 문 닫게 생겼습니다 라면서 시의회에 20억을 지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TBS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억 이상 필요하지만 최대한 비용 절감 등 자구 노력을 통해 그 정도라면 연말까지는 버텨보겠다는 우리의 간곡한 노력의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서야 김어준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분들이 지금 회사를 나갔고 심지어 더 많은 수익을 벌고 있는데 남은 직원들은 그 멍해로 인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부조리합니다. 저는 그들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우리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어준의 사재로 TBS를 살린다? 김어준이 TBS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김어준한테 먹히지도 않을 소리를 해봤자 의미가 없죠. 자, 이거는 바로 법정으로 가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어준 뉴스공장 상표권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밖에 범법 사실이 있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요, TBS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근데 말로만 법적으로 하겠다가 아니라요. 김어준 범법 사실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TBS에서 김어준이 얘기했던 거 대충 넘어갔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하고 김어준에 대한 법적 처분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만이 TBS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쨌든 과거에 뭐 김어준이 제일 청취율이 높았다 뭐 이렇게 그 실드들을 쳤었잖아요. TBS 내부에서 뭐 더 이상 만약에 남 탓을 할 게 아니라요. 자구 노력 확실히 하고 또 스스로 일어서야죠. 왜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전파라는 게 공공재지 않습니까? 방송국 승인 받으려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굉장히 귀중한 그런 그 공공재예요. 그런데 그 공공재를 특정 정파를 위해서 썼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TBS가 정신 차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살아나려면요. 광고 같은 거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한 열심히 영업하면서 자구 노력 보여주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어준 박살내는 게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 뭐 계속 추진하겠다, 생각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대세가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선을 넘는다면 한동훈 쫓겨날 수밖에 없겠죠. 자, 국민의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탄핵 정쟁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 방침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튿날 대통령의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계약된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이번 최상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당내에서는 한동훈도 제3자 특검법 발의를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제3자 특검 네가 내놔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통과되지 않을 법, 거부권으로 주저앉을 법을 내놓으면서 한동훈을 압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을 계속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내 분열을 초래하고 야권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 진짜 애국자들은 원내에 있죠. 원내 핵심 관계자. 원내 핵심 관계자라는 거는 원내대표는 아닐 거고요. 그냥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라고 기사가 나올 테니까 뭐 원내 부대표라던가 원내 수석 대변인이라던가 뭐 이렇겠죠. 자,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안을 민주당이 냈는데 맞장구 치는 듯한 안을 우리 쪽에서 언급이라도 하는 순간 화약고가 터지는 것이다. 의원들 사이에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한동훈에게 버틸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제3자 대안을 내놔봤자 민주당과 협상이 될 리도 없고 오히려 전열만 분열시키고 우리 당의 전략만 노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동훈 측은 민주당 특검법으로 제3자 방식을 채택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라고 또 말장난을 하면서요. 이때 우리가 대안을 발의하면 여당도 특검을 찬성한다라고 몰아가면서 여권을 갈라치기 해보려는 의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한동훈이 특검법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데요. 친한계 핵심 당직자라면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대변인이나 부총장이나 그 정도 되겠죠. 왜냐면은
최고위원이면 최고위원이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최고위 관계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몇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은 길거리로 나가서 여론 선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대통령실과는 계속 충돌할 것이라면서 여당으로서는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3자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법안이 지금 부결이 되는데 그죠? 그걸 갖다가 굳이 또 대안이라고 제3자 특검법을 내놓겠다라는 겁니까? 진짜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김재섭은 한동훈이 숨고르기를 하고 당 안에서 컨센서스를 만들고 있는 과정은 실제로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계들 아주 그냥 최상병 특검 진행 못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꼬리 내려가지고 자존심이 상했다. 우리가 당대표인데 뭐 이러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와중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장경태 하필이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다.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이거죠. 하려면 작년에 진작했어야 됩니다. 지금 한창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하고 있는 판에 그때 이제 하는 것 뭐 어쨌든 환영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김재섭도 이거 이재명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일극체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경수가 흔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현주, 김경수든 누구든 복권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도자로서 국민에 제시할 비전이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라면서 김경수 복권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경수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어찌되었건 김경수 복권을 떠나서 김경수 한 명 복권 대신에 지금 보수의 많은 인사들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권이 이번에 되잖아요. 사면 복권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친한계라는 거죠. 김종혁, 김경수 복권, 민주주의에 꼬신 선거 파괴한 드루킹 그분 반성은커녕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고 했던가. 신지호도 어제 난리를 치더니 김종혁도 난리를 칩니다. 자, 제2의 드루킹 한동훈은 그러면은 깜빵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조혜진, 김경수 복권은 하지하책이다. 야권의 전력만 강화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권에서 김경수의 복권이 야권 분열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하책이다. 장기적으로는 야권의 외연 확대, 전력 강화, 정권 교체 가능성 제고로 작용할 수 있을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조국 없이도 대선을 치를 수 있게 해줄 거다. 조국보다 이재명보다 득표력 있는 선거를 만들어주는 거다. 아니 왜 지금 어쨌든 야권에서는 대선 때 누군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재명이랑 똑같은 입장을 보이냐는 겁니다. 거기에 구자룡까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러니까 친한계들이 지금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면서 친이랑 보조를 맞춘다. 친명계랑 보조를 맞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니들이 박가리 성공해서 한 딸들도 딱히 안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걱정에 근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거 김경수가 복권됐다고 해가지고 김경수 밀어줄 사람 별로 없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런 사람들 다 끌어내립니다. 이재명이도 마찬가지고요. 조국이도 마찬가지고 김경수도 마찬가지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보수의 가치 그리고 보수의 역사를
긍정하는 사람들과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진수 그리고 김문수 인사를 보면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뭐 권력 장악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우파의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